저희가 바로 전 영상에서 현팍이 유치장에 수감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하루 뒤인 10월 21일에는 현팍과 함께 활동하던 유튜버 세자 역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부천 원미경찰서 유치장에 나란히 수감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팍의 구속은 집행유예 취소라는 중대한 사안 때문이었지만 세자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혐의인 모욕죄로 구속이 결정되었는데요. 이 때문에 세자의 민폐 방송을 꾸준히 봐왔던 시청자들조차 모욕죄로 실형까지 가는 경우가 있냐며 당황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세자 역시 구속보다는 벌금형 정도를 예상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가 그동안 부천 일대에서 보여줬던 행태를 돌아보면 이번 결과가 운이 나빠서 재판에서 꺾인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세자는 방송을 켤 때마다 경찰관이 민원 때문에 출동하면 고성방가와 욕설을 하며 경찰관과 싸우거나 범칙금을 발부받고도 여기서 방송을 계속하겠다며 경찰관과 기싸움을 벌이는 일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실제로 세자의 크루 멤버인 현팍만 하더라도 최근 몇 개월 동안 낸 범칙금이 무려 300만 원에 달할 정도라고 하니까 세자 역시 만만치 않은 금액을 냈을 것으로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판례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자가 방송에서 보여준 모습들과 모욕 행위가 법이 허용하는 선을 훨씬 많이 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는 맥락입니다. 세자가 모욕죄라는 비교적 가벼운 혐의에도 불구하고 실형까지 받게 된 데는 그간 쌓아온 사회적 물의와 함께 현재 부천시가 민폐 유튜버들을 처단하겠다고 강하게 움직이는 시기적인 상황이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부천시장은 민폐 방송인들에 대한 제재 입법 촉구 서명까지 진행하며 부천역 일대 이미지 개선 전담팀을 통해 입법 추진을 진행 중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세자가 모욕죄로 재판을 받게 된 것은 당국이 민폐 방송인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본보기식 처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본보기식 수사의 효과는 이미 신태일 사건으로 충분히 입증된 바 있습니다. 신태일 사건이 후원자들까지 불러 수사를 진행하면서 온라인 방송에 돈을 후원했다가 나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대중들 사이에 어느 정도 생기게 된 것이죠. 일부 유튜버들은 신태일처럼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이 아니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신태일 사건도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수사가 확대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전례 없는 사건으로 경찰과 검찰이 선례를 남겨야 하는 상황까지 치달으면서 사건이 점차 확대되어 갔던 것인데요. 특히 경찰은 이전부터 세자가 만든 크루인 범죄자파에 대해 조직적으로 방송하며 민폐를 끼친 유튜버들에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려고 갖가지 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 법꾸라지라고 불리던 세자 본인이 라이브 방송에서 조사를 잘 피해갔다고 자랑했던 적이 있는데 이번 구속으로 범죄자파에 대한 조직적 수사가 다시 강화되고 범죄단체 조직죄가 추가 적용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세자의 구속이 아무리 심각하게 떨어져 봐야 징역 1년에 불과하겠지만 이런 전과 기록들이 쌓이고 출소 후 다시 민폐 방송을 이어가다 입건된다면 다른 재판에도 같은 죄명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합니다. 구속되기 직전에 현팍과 마지막 추억이라는 커뮤니티 글과 사진을 함께 올렸던 세자는 결국 자신의 글처럼 구속이 자신의 마지막 추억이 되어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현팍과 세자가 나란히 유치장에 수감된 이번 사건은 부천 일대에서 민폐 방송을 일삼던 유튜버들에게 법의 심판이 얼마나 현실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모욕죄라는 비교적 가벼운 혐의로 구속이 결정된 세자의 사례는 법이 더 이상 그들의 무책임한 행동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사법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이번 사건이 온라인 방송의 책임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